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가상속공제가 있다가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상속공제가 핫이슈가 되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걸 보려면은 과거에는 가상속공제를 굳이 안 하더라도 대안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가상속공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제도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이제는 가상속공제가 유일한 이제 해결책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가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또 시기도 가업을 이제 넘겨줘야 될 그런 타이밍 같기도 하고 그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가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제 경영권 승계 툴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인적 분할 후 불비례적 현물처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최대 주주 오너가 A라고 하는 사업회사를 30% 들고 있으면은 저 사업회사를 기존 회사는 가만히 껍데기만 남겨두고 알맹이를 사업회사는 인적 분할해가지고 분할 신설법인 B를 만듭니다. B를 만드는 상황에서 저 B 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A 법인에다가 현물처 통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통해가지고 B 법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주회사 주식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사업회사 주식이 주가가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주주들은 저 현물 출자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주들은 B 주식, 사업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 하지 지주회사 주식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플러스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공개 매수에 따른 현물 출자 형식을 취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공개 매수에 응하는 주주들은 오너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너만 참여하게 되면 오너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30% 예를 들면 예를 들면 60%로 이제 더블로 증가되고 그러면서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30%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분율이 30%에서 60%로 증가되는 그게 이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가 된 다음에 사업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라든가 경영 자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주회사로 갖고 와가지고 오너한테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에 최근에 계속 이제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들여다봤고 점점 이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상속증여세법 주식평가 관련 규정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플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이제 A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상속 정리하게 되면은 주식 가치가 100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회사의 가치가 수익 가치가 100이고 자산 가치가 100이라 그러면은 상속정세법 비상장식 평가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대4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A 주식 가치는 100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실질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존 A 회사가 사업회사만 물적 분할해가지고 100%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기존 A 회사는 껍데기밖에 없죠. 근데 A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기존 A 회사는 알맹이 분할 신설된 A 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껍데기 회사가 되는데 저 A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만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 가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익 가치에 이제 제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물적 분할하기 전에 최대적 A 주식을 줄 때는 100이 평가됐는데 투자회사 주식을 이제 상속 정리하게 되면은 투자회사 가치가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데 40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속세가 100을 50을 내야 될 거를 예를 들면 20으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이제 제도를 과거에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상속정리세 주식평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원천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사업회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 아들이 신설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기존의 아버지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의 거래처를 아들이 100% 들고 있는 6호로 이제 일감 몰아주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6호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그 6호하고 아버지 갖고 있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버지 회사 A 회사를 지분을 갖게 되는 해가지고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상속정여세법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지금 규제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제 이가몰아지 규제가 되고 있어가 이것도 이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 가상속 공제 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은 가상속 공제 제도가 상당히 파워풀하긴 한데 10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하라는 말은 거의 뭐 선택하지 말라는 말이지 않냐. 그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속 공제 제도를 선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과거에 사용했던 상정세 보상 주식평가 규정을 활용해가지고 플랜했는데 그것도 다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지주회사도 요건도 5천억에서 자산총액 5천억 강화돼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 물납도 허용하지 않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탈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가업은 승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마침 경영권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법상 내가 주식을 상속하게 되면 3분의 2가 세금 날아가는데 이런 규정이 어디 있냐.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를 하도록 하면은 제대로 하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다 지금 10년 동안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유지하면서 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뭐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업을 이전해가 더 발전시켜가지고 국가 경제 이바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왜 이렇게 국가가 도와줘야지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오너분들의 이제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